안녕하십니까.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암요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의 엄현석입니다. 다발골수종이라는 질환명부터 너무 사실 저는 생소한데 어떤 질환인가요? 다발골수종은 우리가 혈액세포 중에 그 림프구 중에 B세포 림프구가 있습니다. 이 림프구가 이제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형질세포로 변환하게 되는데, 형질세포의 역할은 항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체액성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죠. 근데 이 형질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자 이상이 생겨서 암으로 변하는, 혈액암으로 변하는 것이 다발골수종이 되겠습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진단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이 골수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이 골수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을 하는 기관인데 조혈 기능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빈혈이 생기거나 조혈 기능 문제 때문에, 그리고 혈소판이 떨어지면서 출혈이 생기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이 형질세포가 이제 많아지고 하면서 뼈를 침범하게 되면은 뼈에서 뼈가 녹아내리면서 뼈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칼슘이 우리 몸에 많이 혈중에 유리가 되죠. 실제로는 뼈가 칼슘이 부족한데도 칼슘이 농도가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 이상이 많이 생깁니다. 환자들이 허리 아프다, 이렇게 이 뼈에 대한 통증, 어떤 경우는 이제 병적 골절이라 그래서 뼈가 그냥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이런 문제로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질세포라는 것이 건강한 항체를 만드는 세포지만 이게 혈액암으로 되면은 쓸데없는 단백질만 만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단클론 단백이라고 하는데요. 암세포에서 나온 단백질이죠. 이게 또 신장으로 가면서 신장을 또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증상들이 우리가 또 크랩 사인이라고 하는데, CRAB, C는 칼슘이고 A는 아네미아 할 때 빈혈, R은 리널, 키드니, B는 본, 그래서 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발골수종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환자 수가 최근에 급증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도 다발골수종 환자의 그 발생하는 평균 연령이 68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령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래 살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중앙암등록 통계를 보면은 그 남자의 기대 수명 80세, 여자분 86세인데 그 나이가 되면 3분의 1 이상이 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고령화 자체가 굉장히 암에 대한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공해 문제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환경, 공해,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도 일부 관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다 규명할 수는 없고요. 술, 담배 이런 것도 굉장히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어떤 일정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검진들을 많이 하시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도 짧았고 또 검진에 대한 관심도,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저희가 없지만 최근에는 많이 건강검진을 하면 조기 단계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찍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서 환자가 좀 늘 수 있는 포지션이 있죠. 다발골수종이 백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나요? 백혈병하고는 다른 질환인데요. 우리가 이제 백혈병이라고 그냥 통상적으로 의사들이 부르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말초혈액, 우리 피를 뽑았을 때 20% 이상의 암세포가 있으면 이 백혈병화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급성 백혈병 진단 기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다발골수종이 진행하면 골수에 있던 형질세포가 이 혈액으로 또 나옵니다. 굉장히 이 진행한 단계에선. 그래서 20% 이상 되고 2,000개 이상 되면 우리가 그 형질세포 백혈병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백혈병,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병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병이 진행을 해서 이 말초혈액으로 형질세포가 많이 쏟아져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선 백혈병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치료 예후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난치병입니다라고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다발골수종은 이제 혈액암 중에서 다른 백혈병과 다르게, 백혈병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안 되거나 이렇게 이제 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치료가 잘 되어도 재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지났을 때 계속 좋은 상태로 있는 분들의 이
비율을 보면은 한 15% 정도, 20%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좋은 상태가 있다가도 몇 년 후에 좀 재발하고, 그래서 2차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재발하면 3차, 4차, 5차, 6차, 7차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다발골수종의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발골수종 재발률이 높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셨는데 재발률이 높은 이유가 뭘까요? 다발골수종 환자들을 보면은 이 근본이 되는 세포, 암을 일으키는 세포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세포 유전학적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우리가 골수 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세포 유전학적인 분석을 해보고 돌연변이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그 암세포들이 세포 유전학적인 그런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1차 재발, 2차 재발 이렇게 했을 때 세포 유전학적인 이상, 돌연변이들이 많이 변화를 합니다. 새로운 것들이 출현하기도 하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변화들, 암세포가 계속 그 변화를 하는 것이죠. 진화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유전자 이상을 획득함으로써 또 재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치료가 좀 어렵고 재발률이 많은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발골수종 치료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되거나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있을까요? 다른 질환하고 조금 다른 건 뭐냐면 고령에서 이제 우리가 발생하고 또 특별히 이제 뼈가 많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처음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상 검사도 같이 하는데 뼈 이상이 있는지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뼈에 대한 치료도 같이 하죠. 그래서 뼈가 약한 분들은 이제 우리가 또 칼슘이라든지 비타민 D, 그 다음에 이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그런 제제를 우리가 주사로 치료해서 뼈를 강화시키는 치료도 함께 하고 또 뼈가 약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거는 골절. 지나치게 격한 운동을 한다든지 뼈가 약해져 있는데 뭐 넘어진다든지 하면은 이 병적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절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형질세포가 우리가 항체를 만드는 면역세포인데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폐렴 같은 게 잘 오죠. 그래서 폐렴에 대한 우리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또 예방적 항생제도 투여하고 그래서 감염 관리에 대해서 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기본적인 혈액암 환자 관리 이외에 이런 것들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한 의뢰 앨리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